안녕하세요. 정은미 강사입니다. 우리 이제 차트 만들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일에서 열기 합니다. 열기. 무슨 파일을 열어와요? 판매왕 파일을 열어오세요. 판매왕. 아까 열었던 이 폴더에 들어가져 있어요. 판매왕 클릭. 열기 합니다. 열기.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편집 사용 선택. 판매왕 시트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 거예요. 불러오셨나요? 차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로 보면은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그죠? 차트로 만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눈에 톡 들어오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판매는. 판매는 범위 지정하는 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만 잘 지정해 주시면 차트는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범위 지정. 자, 우리 다 불러오셨나요? 이 묶음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B의 4부터 어디까지? C의 13까지. B의 4부터 C의 13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범위 지정. B의 4부터 C의 13.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어디에 가냐면 삽입의 차트가 있어요. 삽입 메뉴에 요 부분이 차트죠. 요 차트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차트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 요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삽입에 되셨나요? 이렇게 차트가 구해졌죠. 차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차트를 이동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 차트를 이동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따로 차트 시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 메뉴에 보시면은요. 차트 도구에 지금 디자인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들어와져 있고요. 디자인 메뉴, 디자인 탭에 들어와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맨 오른쪽 리본 메뉴 차트 이동 위치라고 나와집니다. 차트 이동 위치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차트 이동 위치 클릭. 이런 상자가 나올 거예요. 어디에다가 차트를 이동할지 물어봐요. 나는요. 새 시트에다 이동할 겁니다. 새 시트에다가. 그래서 새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요 오른쪽에 지금 차트 1이라 그래서 블럭이 지정돼서 요 상자에 나타나지는데요. 요 부분에 블럭이 지정된 상태에서는요. 내가 바로 글씨를 입력하면은 그 위에 글씨가 바로 입력이 되죠.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이름을 써줍니다. 차트 이름. 새 시트 선택하고
차트 이름을 줘봤어요. 차트 이름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그랬더니 요 시트 한번 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요 차트 이름으로 시트 이름으로 차트가 들어가졌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이름으로 차트가 시트에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면은 맨 앞으로 위치에 있죠. 우리가 아까 범위 잡아준 판매형 시트는 어디 갔나요? 요 시트 1번에 있어요. 시트 1번, 1번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죠. 1번에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요 시트 1번 차트를 클릭한 채로 앞으로 드래그해서 얘를요, 묶은 세로 막대형 앞으로 요 시트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차트, 시트 이동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트 1번에 마우스 커서 클릭한 채로 앞으로 드래그, 까만 화살표 표시 나오시죠? 그때 마우스를 놔줍니다. 그러면 차트 1번 시트가 앞으로 갔죠. 또는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차트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묶은 세로 막대형 시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죠.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 만들어 봤고요. 모양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어 있나요? 보면은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나와요. 없던 메뉴가 차트 도구라고 메뉴가 나와질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여기 디자인 한번 가볼까요? 디자인 탭,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 디자인에서 차트에 여기 스타일, 차트 스타일을 바꿔줘 볼게요. 차트 스타일. 차트 스타일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 보이시죠?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펼침 단추. 더보기 단추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 종류의 차트 모양이 나와지는데요. 자세히 버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모양. 요거 괜찮네요. 아니면 주황색.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면 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지죠. 차트 모양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 차트 모양이 아니라 차트 디자인 바꾸는 거죠. 디자인 바꾸기.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다른 차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시트 1번, 시트 1번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꺾은 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꺾은 선 차트. 얘도 당연히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범위 지정. 범위 지정을 하는데 차트는요. 범위 지정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자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차트가 나오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엔요. B4부터 2, 4분기까지 잡아줄게요. B4부터 2, 4분기까지 그러면 B4에서 D13이 되겠네요. B4에서 D에 13셀이 되겠죠. 범위가. 요렇게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삽입에 가서 삽입 메뉴 삽입이죠. 삽입에 가서 차트 차트 그룹에서 이번에는 꺾은 선이니까 이 부분이네요. 꺾은 선 요 차트 클릭을 해주고
2차원 꺾은 선형에서 우리 요거 밑에 있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해줄 겁니다. 삽입에 범위 지정을 하고 삽입에 차트 도구에 이 차트 그룹에 꺾은 선형 들어가서 그 2차원 꺾은 선형 점점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얘를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동할 거예요. 새 시트로. 그러면 여기에 차트 이동 메뉴, 차트 이동 메뉴를 클릭. 여기에서 새 시트 선택을 해주고 이름을 얘는요. 꺾은 선이죠. 꺾은 선. 꺾은 선 형이라고 할까요? 꺾은 선형. 원래는 정확한 이름은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꺾은 선형.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맨 앞으로 또 이동했어요. 시트가 꺾은 선형이라고 들어가서 얘를 어디로 이동해 줄 거냐면요. 우리 여기 묶은 세로막대 0과 시트 2번 요 사이로 이동을 해 줄게요. 요 시트를. 꺾은 선형이라고 써있는 시트 이름을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삼각형 점 보이시나요? 묶은 세로막대 0과 시트 2번 사이에 까만색 삼각형 화살표 표시가 위치하면 놔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꺾은 선형 이렇게 들어갔네요. 우리 얘도 디자인 바꿔줄 수가 있겠죠. 차트 스타일에 자세히 보기 펼침 단추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되셨나요? 빨간 건 2, 4분기, 파란 건 1, 4분기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어떤 게 제일 큰지 낮은지가 그게 차트에 사용하는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형 차트. 방법은 다 같아요. 근데 뭐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질 뿐입니다. 원형 차트의 범위는요. 어디만 잡을 거냐면요. 1, 4분기만 잡아줄 거예요. 시트 1번에 가서 다시 클릭을 하고요. 시트 1번에서 B4부터 C에 13까지 1, 4분기만 잡을 겁니다. 1, 4분기. 원형 차트는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만 나타내요. 하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분포를 차지하고 있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원형 차트를 쓰잖아요. 이렇게 원형 차트 범위 잡아주고 삽입에 차트에서 이번에는 원형이 되겠네요. 원형에 들어가서 3차원 원형을 해줄 건데요. 요 쪼개진 원형을 해줄게요. 3차원 원형에 요 쪼개진 원형 선택. 얘도 차트 이동.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어요. 3교시 항상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 이동을 해줍니다.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 클릭을 해주고 차트 이름 안 지우고 바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원형 차트죠. 원형 차트. 그냥 원형이라고 할까요? 원형. 그 다음에 확인. 요 원형 차트도 어떻게 해요? 우리 꺾은 선형 뒤로 이동해 줄 거예요. 원형이라고 써있는 시트 이름 부분을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꺾은 선형 요 뒤에 까만색 화살표 버튼이 나오면 요 상태에서 놔줍니다. 마우스 클릭. 그러면 요 뒤로 들어가졌어요. 되셨을까요? 이 상태에서요. 원형 차트도 모양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얘는 한번 뭐를 해볼 거냐면은 지금 여기 다 쪼개져 있죠. 얘네들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서울, 부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쪼개진 강도가 지금 너무 많이 쪼개져 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번 모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쪼개져 있는 요 삼각형
계열을 클릭한 채로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모아주세요. 그래도 여기 딱 달라붙어졌어요. 아무거나 아무 차트 요 계열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벌어졌던 요 계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졌죠. 뭉쳐졌죠. 그러면 다시 마우스를 요 빈 부분, 하얀색 빈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요. 요 바깥쪽 회색 부분 클릭할게요. 마우스를 요 회색 부분을 클릭해서 풀어주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요 계열 위에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줄 거예요. 클릭하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요 계열 위에 클릭한 채로 바깥쪽으로 드래그. 요렇게 쪼개졌습니다. 되셨나요? 클릭하고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요, 보라색이 대구네요, 대구. 대구 계열, 요 보라색, 대구 계열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그럴 때 대구 계열을 클릭한 채로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더 빼진 거. 다시 대구 계열을 클릭한 채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요렇게. 클릭한 채로 빼주고, 클릭한 채로 빼주고, 요렇게. 요 계열만 빼주겠죠? 내가 요 각각의 계열만 따로 빼주고 어떤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지금 대구 계열이 지금 보라색이에요. 대구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없는 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대신에 초록색 요렇게. 대구 계열이 선택된 거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기 모서리에 조절점 보이시죠? 선택점이 나와져 있어. 지금 얘가 선택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열이 선택됐을 때는 이 계열에 관해서 내가 색깔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채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회색 빈 부분 클릭하세요 했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는요. 요 전체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계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나는 요 주황색 광주 계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광주 계열을 한 번만 더 클릭하면 광주 계열만 선택이 되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또 빼주면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 시트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얘네들을 계열이라고 해요. 막대. 여기에 세로 막대형에서는 요 막대가 계열이 되는 거고요. 꺾은 선에서는 요 사각형점이 계열이 되겠죠. 요 계열선. 원형에서는 요 부분들이 계열이 되는 거고요. 더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요 계열 막대,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한 번 클릭. 요 계열 막대를 한 번 클릭을 했더니 요 계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지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 상태에서 나는요. 여기 제일 높은, 대전이 제일 높네요. 대전의 제일 높은 요 계열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대전 계열만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요 상태에서 우리 서식,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선택해서 그 각각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서식을.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빈 부분 클릭해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계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원형 차트까지 만들어 봤어요. 원형 차트. 네. 요 계열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 차트에서 차트의 레이아웃을 한번 바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변경 차트의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떨어져서요. 심한 소리가 났었는데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볼게요. 우리 그럼 일단은 묶은 세로 막대형 시트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시트를 클릭을 하고요. 이게 시트 이름이죠. 시트 이름. 묶은 세로 막대형 시트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 요 시트를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죠?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차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 차트 도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여기 묶은 여기 차트 부분 차트 영역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차트 영역 부분을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차트 안쪽을 클릭을 하면은요 없던 차트 도구가 생겨나요. 이렇게 요 바깥쪽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바깥쪽 부분 요렇게 바깥쪽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위에 차트 메뉴가 있나요? 없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보여지고 사라지고 합니다. 여기 차트 부분 아무 부분이나 다 괜찮아요. 클릭을 하면 차트 도구가 나오고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레이아웃 디자인도 보입니다. 디자인 서식 이렇게 세 개가 메뉴가 있어요. 이 서식은 보던 메뉴예요. 도형 채우기도 바꾸고 윤곽선 이런 것들 바꾸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디자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에 들어가 보면 앞에 여기가 차트 레이아웃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차트 레이아웃 차트 도구 차트를 클릭해야 차트 도구가 나타나집니다. 차트 도구 없어요 하시는데요. 차트를 클릭해야 차트 도구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그룹에 여기 자세히 보기 펼침 단축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뒤에서 세 번째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줄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뒤에서 세 번째 클릭 어떻게 변했나요? 아까 여기에 보면 여기 축 제목이라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졌죠. 이렇게 여기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차트 레이아웃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 맨 앞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은 지금 얘가 묶은 세로막 대형이잖아요. 요거를 다른 차트 종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상자가 나왔어요. 어떤 종류를 변경할지 이 왼쪽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상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우리는 뭐로 해볼까요? 그냥 나는 세로막 대용으로 할 건데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모양을 뭐로 바꿀 거냐면 원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통형 이렇게
그냥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세로 막대형의 종류에서 원통형으로 지정할 겁니다. 원통형.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바뀌어졌죠. 입체네요, 입체. 이렇게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 원하는 모양도 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좀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꺾은 선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꺾은 선형. 꺾은 선형도 바꿔줄 수가 있죠. 꺾은 선형 시트에 들어가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얘는요, 우리 세로 막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고 왼쪽에서 입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입체.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으로 꺾은 선형을 오른쪽에서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줍니다.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요렇게. 3차원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3차원 안 하고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꺾은 선인데 다시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또 이렇게 바뀌죠.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으로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 줄 수가 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이 부분에서 해줄 수 있다. 나머지도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차트 종류를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요 꺾은 선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꺾은 선형. 지금 요 제목이 없죠. 요 꺾은 선형에서 차트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차트 제목. 꺾은 선형에 들어왔는데 아까 여기 뭐 1사분기라고 하면서 제목이 써져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쵸? 걔는요, 내놓으려면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위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쓰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레이아웃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봅니다. 차트 도구 메뉴에서 레이아웃 탭에 가서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차트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메뉴들, 그게 레이아웃에 거진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차트 제목을 넣을 거니까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블 그룹. 여기에 레이블 그룹에 가서 차트 제목 클릭을 해볼게요.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서 레이블 그룹. 레이블 그룹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클릭. 어디에다 차트 제목을 넣을 건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는 차트 위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 위 클릭. 차트 위를 선택을 해줄게요. 차트 위. 그래도 이렇게 차트 제목에서 나타나지죠. 이 부분이 차트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차트 제목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차자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요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주시면 I자 모양이 나오죠. 커서 모양이 이 상태에서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 지정이 되지죠. 여기다가 내가 입력할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분기별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 아까 여기 I자 모양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블럭 지정을 잡고 고쳐줬잖아요. 제목을. 여기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점점점. 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요 차트 제목 가운데쯤 부분 아무 곳에나 이렇게 위치해 주세요. 커서가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요 제목 부분을요 더블 클릭 따닥
또는 따다닥 3번. 따다닥. 다시요.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따다닥. 이렇게 3번 클릭을 하면 차트 제목이 블럭이 지정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서 우리 요 예쁘게 바꿔줄 수 있어요. 홈에 가서 얘는요 이렇게 차트 블럭이 지정되던가 또는 십자 갈고리 모양 나올 때 차트가 이렇게 선택돼 있어야 돼요. 마우스 커서가 요 차트 제목 안에 깜막깜막하고 들어가 있으면 글꼴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다닥 3번에서 차트 블럭을 지정해 준 다음에 홈 메뉴에 가서 글꼴 바꿔주고 크기 바꿔주고 색깔도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레이아웃 다시 가볼게요. 레이아웃. 얘는 차트 제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보실까요? 막대 모양의 아이콘 이렇게 나오고 1, 4분기, 2, 4분기라고 써 있는데 얘를요.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차트 제목이고요. 위에 써 있는 그 다음에 범례예요. 범례. 여기가 범례입니다. 1, 4분기, 2, 4분기 있는 요 범례. 범례도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줘 볼 거예요. 어디에서?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에서 범례는 어디 있어요? 레이블 그룹에 똑같이 범례라고 있어요. 레이블 그룹의 범례를 선택하고 지금 범례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래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라고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 클릭. 했더니 범례가 아래쪽으로 가서 지정이 되셨어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 범례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글꼴 서식을. 범례 여기 써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점점점 나오면은 범례가 선택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홈에 가서 얘 글꼴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기도 바꿔주고 내 맘대로 각각 글씨를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글꼴 서식을.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얘는 축이에요. 축인데 지금 값이 들어가 있죠. 값. 그래서 값축이라고도 하고 또는 얘가 값축. 그죠? 값축. 세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로축이라고도 합니다. 세로 또는 값축이라고 불러요. 이쪽 부분. 세로 또는 값축. 세로, 값, 축. 값이 써 있잖아요. 요 부분. 요 값축에 요 제목을 요게 무슨 값인지 모르겠죠. 숫자만 써 있어서 요 값축에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값축 여기에 축 제목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요.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들어가 줍니다. 축 제목. 레이블 그룹에서 축 제목. 이거 아까 세로축이라 그랬잖아요. 세로. 그리고 세로. 기본 세로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에 들어가서 제목을 가로로 쓸지 세로로 쓸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린 가로로 써볼게요. 제목을 가로로. 가로 제목.
했더니 제목이 이렇게 가로로 나왔죠. 세로 하면은 이렇게 끼드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축 제목 제목인데 가로 제목 했어요. 가로 제목.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요 가로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얘도 블럭 지정 따다닥 하든가 또는 드래그해서 축 제목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블럭 지정을 해주시고요. 블럭 지정. 여기에는 무슨 값일까요? 판매 개수? 판매 개수라고 한번 줘볼게요. 판매 개수라고 이름을 줄게요. 판매 개수.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되셨을까요? 그럼 이 아랫부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라고 써있는 얘는요. 가로축이죠. 항목이라고 합니다. 항목, 가로, 항목축. 가로, 항목축이 되겠죠. 이 부분 가로, 항목축입니다. 가로, 항목축.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요. 글꼴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했더니 전체가 항목이 선택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홈에 가서 내가 원하는 글꼴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크기도 지정해주고 내 맘대로. 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차트에 가로선이 있어요. 얘는요. 눈금선이에요. 눈금선. 가로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얘는 눈금선입니다. 눈금선. 눈금선. 가로 눈금선이죠. 세로 값축. 아이고, 얘는 요 세로 값을 나타내주는 이렇게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로 값축입니다. 400을 나타내 주잖아요. 400을 이렇게 여기가 400대다 라고 나타내 주니까 얘는요. 요 세로 값의 눈금선이 되겠죠. 이렇게. 요 눈금선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눈금선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얘를 지워줄 겁니다. 딜리트 키 해서 이렇게 눈금선을 지워줄 수도 있어요. 눈금선. 네, 뭐가 나왔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요 막대 그래프. 얘를요, 계열이라고 해요, 계열. 요 막대 그래프는 계열입니다, 계열. 막대 그래프. 계열이죠, 계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선택을 하면 요 같은 계열이 다 선택이 되죠. 내가 빨간 계열에서 마우스를 클릭했더니요. 빨간 계열 2, 4분기죠. 요 계열이 전부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파란 계열 1, 4분기 계열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요 1, 4분기 계열 파란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 4분기 계열이 전체가 선택되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요. 2, 4분기 계열을 선택을 하고 빨간 막대 제일 높은 부산의 2, 4분기 계열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 계열이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계열 막대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계열은 해제가 되면서 부산 계열, 요 개인 계열 하나만 선택이 되지죠. 이렇게 다시요. 일단은 나는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계열은 부산의 2, 4분기 계열이에요. 부산의 2, 4분기 계열, 얘죠. 그러면은 부산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좀 약간의 텀을 두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 아닙니다. 더블 클릭 아니고요. 부산 계열을 선택을 하고 약간의 텀을 둔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부산 계열만 선택되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아까처럼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고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강조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값도 써놓을 수 있어요. 값은요, 우리 레이아웃에 가보면 값도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어디에? 바깥쪽 끝에 나는 레이블을 넣겠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바깥의 끝에 이 값이 있어요. 정확한 값은 부산의 2, 4분기의 정확한 값은요. 여기 399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색깔을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2, 4분기인지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바꾼 거니까요. 이렇게 되셨나요? 레이블.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넣어준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하셔도 돼요. 데이터 레이블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오른쪽 버튼 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